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YOM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자, 일단 YOM 종목은 제가 지난달에도 이제 몇 번 이야기를 드렸던, 영상에서 이제 다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YOM 신약 개발 그리고 항공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내용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자, 요번에 지금 주가를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 28%대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부분, 추가적으로 좀 개인적인 생각 몇 자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개드리기 앞서서 YOM을 제가 그 봤던, 공략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주가가 움직이는 요인, 이 수급이 붙는 거, 그죠? 수급이 붙는 요인이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첫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장성,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적 분석,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이제 관련 테마라던가 이슈가 탔을 때 이런 부분으로 이제 주가에 수급이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YOM 실적을 보면은 실적에서는 딱히 이제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그죠? 이제 기대할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실적 면에서는 크게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제외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인데, 성장성은 이제 신약 사업이라던가 뭐 이제 뭐 항공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기대 수급이 붙을 수 있다에 대한 부분,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이제 매수 급소 자리를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테마는 제외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YOM 같은 경우는 성장성과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해서 공략을 소개를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이 항공산업과 신약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 지난 2019년도 7월 달부터 이 수급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미 재료는 지난해 7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의한 입각해서 공략하는 시점을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제 그 부분이 어디였냐면은 지난 수급이 붙었던 구간들, 여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YOM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우리가 일단 여기에 대한 맥점 자리를 잡고 그 매수세가 붙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에 들어가고 만약에 여기서 이탈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손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대응을 정하는 게 기술적 분석의 기본, 음,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일단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눌림 자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시 한번 더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영상으로 좀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영상을 소개해 드렸던 게 이제 이 내용이죠. YOM 신약 개발 그리고 항공 사업 이슈가 앞으로 이제 계속 될 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 드렸었는데, 이 영상을 올려드린 시점을 보시면은 이제 2020년도 1월 13일 날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맥점 자리 다시 한번 더 이제 반등을 보고, 여기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면은, 반등에 대한 분위기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반등이 좀 강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계속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흐름이 좋지 않다면은 이제 전략을 바꾸는 거죠. 네, 정리하는 관점에서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 13일 날 이제 이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좀 보면은 이제 1월 13일 날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사실상 지금 보면은 좀 더 이제 안 보이니까 확대를 좀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무 안 보이니까 네, 좀 이 구간에서 보면은 주가가 이제
여기서 원래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 다음 이제 기술적인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 부분이에요. 근데 나왔지만은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이제 큰 반등이 아니라 네, 약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반등이 몇 프로짜리 반등이냐면은 대충 봤을 때 이 구간만 하더라도 지금 15%짜리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는 자리가 크게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 구간에서 이제 나올 만큼의 반등은 이제 나오고 다시 한번 더 떨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왜 중요한 자리였냐면은 차트를 돌려보면은 제가 이전에 이제 기술적으로 잡아드렸던 자리는 1차적으로 수급이 붙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급이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 즉 이제 매수 주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가격대가 오면은 본전 심리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추가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왔고 그 이후에 3차적으로 한 번 더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상이 빗나간 부분이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대응 잡아야 될 게 다시 한 번 더 기술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지와 저항 자리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 이제 이 가격대가 그 다음 날 다음 저점 구간이 되겠죠. 다음 이제 눌림 자리를 볼 수 있는 구간. 차트를 확대를 해보면은 이제 어디가 되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눌림 받는 게 2019년도 때 저점 자리. 이제 이 구간이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을 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면은 1월 13일 날 15% 반등이 나왔던 데고, 근데 여기 15%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흘러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2019년도 저점을 깨고 네,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포지션을 잡는다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겠죠. 지난 저점 자리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이제 반등 자리를 노려볼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난 이 눌림 자리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제 매수 흐름 매수세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네, 오늘 수급 주체를 좀 보면은 마이너스 28%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고 있는데 이거를 주도하는 수급 창구 주체를 보니까 지금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오고 있어요. 크게 많이 빠지는 게 지금 현재 이제 미래에셋대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이 YOM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도 댓글을 달아드렸지만은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제가 분위기가 좋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실상 이전에 이제 그 미래에셋대우가 그 수급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보면은 지난 이제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던 1월달 시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1월 초가 이제 이 반등 나오는 자리인데 이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지금 주요 수급 창구,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제 물량이 나오던 창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창구에서 계속해서 매수 하락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후에 보면은 이제 13일날 찍어드렸던 당시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하락 나왔던 수급 주체에서 좀 이제 매수세가 붙나 싶었는데 요번에 이제 보면은 이제 좀 제가 왜 분위기가 안 좋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지금 이제 이 구간이 되는 거죠. 하락이 나오고 이제 반등이 나왔던 구간. 이날이 이제 1월 9일부터 반등이 나왔던 게 1월 20일 날짜인데 즉 그 말은 뭐냐면은 1월 9일부터 20일 날짜에 하락을 물량을 내뱉었던 이 창구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잡나 이거를 살펴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창구에서 계속해서 하락 물량을 내뱉는데 다른 수급 주체에서 이제 받아가는 움직임이 나와서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온 건지 아니면은 지금 하락 나오는 창구에서 지금 잠잠한 상태인데 그
기존에 이제 하락 나오던 주체가 멈추다 보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반대로 이 하락 나오던 주체가 이제 포지션을 바꿔가지고 매수세로 전향을 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와서 15% 상승이 나온 건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미래에셋 요번에 창고 나온 물량을 보니까 15% 상승이 나왔을 때 이 당시 제가 왜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수급 주체가 일단 잠잠한 상태여서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에 의한 수급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후 흐름을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2019년도 저점이죠.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는데, 그 저점을 깨고 내려온 시점마저도 이 구간 보면은 이때가 이제 저점을 깬 당시가 이제 1월 28일 날짜거든요. 1월 28일 날짜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래에셋에서 이제 크게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를 계속해서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즉 지금 계속 시장 하락을 끌어올렸던 주도 주체인 이제 미래에셋 대우 창고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이게 물량이 멈춰야 결국에는 이 주가도 이제 횡보를 하거나 다시 한 번 더 이제 돌릴 수 있는 힘이 생길 텐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하락 물량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가 커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 물량이 진정되는 걸 보고 난 후에 들어가는 게 우선적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깊이 관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더 이 수급 창구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물량을 내던지는지 이거를 파악할 수 있다면은 여기까지도 살펴본 다음에 얘네가 왜 던지는지를 이제 이해를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똑같이 동참해서 그냥 정리를 해야 될지,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 창구가 왜 매도했는지까지를 살펴보려면은 그거는 좀 깊이 관여를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는 웬만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그냥 물량이 진정되는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거나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쭉 올려보면은 이제 오늘도 역시나 이제 장대 음봉이 나타나는 시점에서도 이제 크게 체결 물량, 이제 하락 순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일단 이거는 일단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이 주가의 수급이 들어온 요인,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에서 입각해서 이제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YOM이라는 종목을 제가 소개해 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무조건 좋은 기업, 이제 성장하는 기업에서 이제 맥점 자리를 잡아가서 수익을 내는 전략도 있지만은, 이게 아니라 이제 횡보하는 기업이라던가 이제 하락하는 기업에서도 이 눌림 자리들을 찾아가지고 매매에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YOM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기업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상승하는 기업이다기보다는 횡보 아니면 이제 하락하는 기업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웬만해서는 이제 횡보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횡보도 횡보지만은 최근 흐름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락에 좀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은 다시 한 번 더 투자 전략을 잡아봐야 될 텐데, 물론 이제 YOM이 아니라 다른 좋은 기업을 공략을 해도 되지만은, 만약에 YOM을 더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두 가지 전략이 된다는 거죠. 하나는 이제 다시 기존 주가처럼 이제 횡보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할 것이냐로 보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서 이 기업은 앞으로 계속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락하는 추세에 따라서 보는데 이제 이 투매 자리를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하는 걸 일단 인정을 하고, 이제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이제 눌림 자리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자리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보는 입장은 원래 이전에는 횡보 쪽에 가깝게 봤었으나 지금 최근 공시들이라던가 이제 요번에 나온 공시를 좀 살펴보면은 이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2월 달에 두 가지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는데 이게 둘 다 3자 배정이거든요. 3자 배정인데 이 유상증자 공시가 원래 2020년도에 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공시들이에요. 둘 다 다른 내용의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 공시이면서도 둘 다 계속해서 정정 공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정정 공시가 나오는데 그 날짜, 최근 날짜를 보면은 과거의 날짜를 보면은 2019년도 8월 달에부터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은 2018년도부터 2019년도 8월 달부터 이제 그 자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유상증자, 이게 투자금이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시면은 정정이 되죠. 납입일이 2019년도 9월에서 2019년도 11월 달로 정정이 되고, 그리고 12월 달에서 요번에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11월 달에서 12월로 정정이 되고 12월에서 2월 달로 계속해서 정정이 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하락 물량이 또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하는 주체가 이런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지, 이 기업에서 다른 투자 주체를 구할지 아니면은 지금 유상증자권을 빨리 자금 조달을 마무리해서 정상화 시킬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향후 주가의 방향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 두 가지 유상증자가 결국에는 지금 신사업, 항공사업과 이제 화장품 쪽이죠. 네, 화장품 이제 바이오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결국에 주가를 띄어올렸던 모습이거든요. 그 말은 즉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자금 조달을 했던 부분인데 신규 사업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자금 조달이 용이롭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향후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해결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더 주가는 이제 회복세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이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면은 보는 바와 같이 지금 계속해서 단기순이익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횡보보다는 다시 한번 더 이제 하락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이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개인적인 경험상 이렇게 자금 조달을 미루다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덴트라는 기업인데, 비덴트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이제 뭐 VR 사업 진행을 한다 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계속 했었거든요. 유증을 하겠다 했는데 미루고, 유증하겠다 했는데 미루고, 유증하겠다 했는데 미루고, 계속해서 번복하다가 결국에는 유증하지 않고 이제 망해버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다른 쪽에서 사업 아이템, 이제 가상화폐 쪽이죠. 사업 아이템을 찾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흥행하면서 주가가 올라오서 이제 좋게, 이제 운 좋게 이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케이스이기는 한데, 지금 YOM 같은 경우도 이제 유상증자권이 자금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마찬가지로 좀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은 만약에 사업성이 좋다면은, 지금 YOM이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성이 좋다면은 물론 자금 조달을 지금 아닌 다른 투자 주체에게서도 구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항공 사업 하고 있는 거, 이 항공 사업도 지금 이 항공 관련 평판을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 안티에이징 화장품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특별히 좋은 기술력,
이 YOM만에 갖고 있는 기술력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매출 내는 정도로만 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신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금 조달 역시도 지금 용이롭지 않다면은 결국에는 조금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YOM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문제점들이 해결이 된다면은 이 YOM은 다시 한번 더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일단 자금 조달이 잘 되는지 납기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패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감사 의견이 잘 나와야 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마 다시 한번 더 투자 판단을 해볼 시기는 3월달 말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지 정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요번에 나오고 있는 미래에셋대우 창구 쪽에서도 이제 최근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매도 물량을 내보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제 물량도 다 소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횡보 쪽에 더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때문에 괜히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좋은 기업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지만은 이제 결과적으로 좀 YOM 같은 경우는 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 판단에 많은 영향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일단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원래 종목들 제가 보기에 괜찮다 생각되는 종목들을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기 마련이고 반대로 이제 YOM 같이도 이제 떨어지는 종목도 있기 마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웬만해서는 막 이제 올라가는 종목 갖고 자랑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이런 YOM 같은 종목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무튼 요번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최근에 요런 이제 급락 맞은 게 또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이제 또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좀 이런 경우는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YOM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더 영상 올려드려 봤습니다. 아무튼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 관심주이기도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매매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괜찮다 생각되는 부분 혹은 또 제가 소개드렸던 내용에서 다시 한번 더 좀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더 이제 영상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좀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